먼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사물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스케일 명령어는 여기 있고요.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골뱅이 20,20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20인 정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스케일, 그러면 객체 선택을 해요. 엔터, 기준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수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몇 배가 커질 것인가, 이렇게 배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배, 2배를 했더니 40이 됐네요. 자, 다시 스케일 0.5배, 그러니까 다시 20이 됐군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케일은 1보다 크면 확대, 키우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줄이는 겁니다. 0보다 작으면이 아니고 1보다 작으면입니다. 자, 3배를 키웠습니다. 60이네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 몇 배를 해야지 원래대로 갈까요? 0.3인가요? 아니면 0.33인가요? 늘 이야기하지만 분수를 쓰세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스케일, 자,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1 나누기 3 분수로 쓰세요. 분수로.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키울 때는 그냥 몇 배 이렇게 가지만 줄일 때는요, 분수를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면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렉탱글 골뱅이 420에 297 A3 도면이죠. 옵셋 10mm. 자, 이 테두리 선은 아주 굵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창에서 1mm를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 테두리 선까지 됐고요. 스케일, 예를 들어서 1대 4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0배를 키우면 얘가 1대 40도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야, 안 보여요. 이렇게 치수가 한참 확대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아까처럼 조그맣게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20,20. 자,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20에 20이죠. 자, 스케일 1.25 네, 1.25 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커졌을까요? 25mm 됐네요. 그죠? 얘를 28mm로 맞추고 싶어요. 혹은 29mm로 맞추고 싶어요. 또는 30mm로 맞추고 싶어요. 아니, 30으로 맞춰보죠. 그러면 몇 배를 해야 30이 될까요? 셈이 안 되죠.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에 카피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죠. 자, 레퍼런스. 현재 내가 참고할 만한 치수가 25인데 얘가 얼마로 바뀌라고요? 30으로. 그럼 3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제가 적당히 그렸습니다. 렉탱글. 자, 몰라요. 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적당히 그렸으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대략 이 정도 한답니다. 제가 얘를 정확하게 30으로 맞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이 숫자는 안 맞는 숫자니까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레퍼런스. 내가 참고할 만한 치수는 여기와 여기인 거죠.
이 두 점을 클릭합니다. 기준점과 반대되는 점. 얘를 얼마로? 숫자 30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 파일이요. 이 파일을 보면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남쪽이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요. 축척이 얼마로 돼 있나요? 1대 500이요. 500배를 키워야 된다는 뜻이죠. 즉,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4 용지이기 때문에 210이 나와야 됩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0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 따내야죠. 라인. 다시 라인. 어디 갔을까요? 네.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그 다음 렉탱글. 따라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렉탱글 0,0에서 297 아니 210, 297 이만한 거죠. 자, 필렛. 그 다음 서클 5mm 라인 옵셋 2.5mm 25 나누기 아니 25 나누기 20. 자, 필렛. 제가 2분의 1로 줄인 거죠. 원래 여기가 5mm여야 되는데, 그죠? 얘가 반지름이 10mm여야 되는데 제가 반지름 5mm로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2.5가 된 거죠. 절반으로 줄여서. 자, 로테이트, 레퍼런스, 0도, 다시 스케일, 200배, 맞죠? 200분의 1 도면이니까. 아니네, 200분의 1이 아니라 500분의 1이네요. 스케일, 500배. 자, 어떤가요? 그러면 500분의 1 도면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500배, 즉 다시 말하면 거진 실물의 크기와 똑같이 맞춰진 것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겁니다. 커스텀. 자, 추가 500. 1대 5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이만한 사이즈네요. 16,000인데 실제 도면을 끄집어내 보죠. 실제 도면, 실측한 현장을 실측한 실제 도면의 크기는 16,950이고 16,240이고 어떤가요? 거진 비슷하게 들어간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16,950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16,950.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를 한 번 더 써야죠. 스케일 클릭하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6,950. 그러면 16,950, 16,950. 그러니까 실제 현장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렇게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보세요. 우리 축척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16,950에 곱하기 2 나누기 420 80이고요. 16,950 나누기 297 아니 16,950 곱하기 2 나누기 297 140 약 120분의 1 도면이네요. 스케일 120배 이동하기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트레치 늘리기예요. 이 스트레치를 쓰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걸침 선택입니다. 우리가 포함 선택, 걸침 선택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스트레치는 무조건 걸침 선택입니다. 크로스 셀렉트를 해야만 스트레치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는 스트레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건 기본 상황이지만 끝점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을 선택하면 안 돼요. 자, 스트레치는 여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트레치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Select Object to Stretch, 늘릴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by 크로싱 윈도우, 걸침 선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걸침 선택으로 이렇게요. 이게 걸침 선택이죠. 늘어난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걸침 선택으로 하고, 자, 줄어드는 거 맞나요? 자, 스트레치를 주는데 포함 선택으로요? 안 늘어나요. 이건 늘어난 게 아니죠. 다시 스트레치. 크로스인데 여기 중간이죠. 안 움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트레치 이렇게 걸침 선택을 하는데 끝점이 들어가야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만 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늘어나요. 자,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랭슨입니다. 랭슨. 자, 여기에는 랭슨이 어디 있을까요? 요건가요? 네, 얘가 랭슨이네요. 랭슨은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거를 먼저 할 건지 선택해 달랍니다. 어떤 걸 먼저 할 건지. 먼저 다이나믹이요. 제일 끝에서부터 설명합니다. 다이나믹, 토탈, 퍼센트, 델타 이렇게 합니다. 다이나믹은 동적인이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로 그 길이를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적당히 그 길이를 조절하는 것, 이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그냥 전체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 개가 있는데 길이가 자, 랭슨, 자, 토탈 500mm. 자,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이 선의 길이가 500mm입니다. 다시요. 이 선도 500mm. 자, 이런 식으로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모든 선의 길이가 내가 지정한 값만큼 딱 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랭슨, 이번에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100보다 크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 그러면 약 1.5배 정도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1.5배가 커지게 되는 거고, 퍼센트 50 그러면 절반 정도로 이와 같이 줄어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이요. 랭슨, 이번엔 델타요. 델타는 커지고 작아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와 같이 100mm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00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0mm씩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선의 길이가 20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만 만들 거예요. 자, 하나는 빨간색으로 중심선을 쓸 거고요. 다른 하나는 노란색으로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 선택하고 X라인. 자, 선 종류가 네. 이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 다음 옵셋 64, 옵셋 72. 그 다음 요렇게 선을 그리는 방법이 이제 조금 더 폭이 넓어졌죠. 로테이트를 쓰면 돼요. 로테이트 클릭하고 카피 51도, 다시 클릭하고 카피 49도. 자, 트림하고 지우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 다시 한번 46.4, 다시 한번 10.4, 20.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싹 지웁니다. 필요 없는 거죠. 서클 반지름 80, 다시 한번 서클 7.2, 다시 한번 반지름 16.
자, 트림으로 싹 지웁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라인. 그 다음 옵셋 7.2, 옵셋 16.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 필렛, 라디어스 32, 그 다음 필렛 라디어스 16 될까요? 네, 선이 떠버렸네요. 필렛 0. 이런 모습이죠. 근데 자, 보세요. 뭘 안 했나요? 중심선을 약 3에서 5mm 빼야 되는데 안 뺐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다 그렸는데. 바로 랭슨이요. 랭슨 델타 5mm.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주면 끝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 정리 다 끝났네요. 바로 랭슨의 델타가 바로 이런 식으로 쓰여요. 중심선이 물체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옵셋해서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랭슨 델타에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트림의 원시 버전, 트림의 옛날 버전이 브레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브레이크는 끊깁니다. 자, 보시죠.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브레이크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첫 번째 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선택한 위치에서 내가 지정한 위치까지 이렇게 자르게 돼요. 다시 봅니다.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까지예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옵션에 퍼스트 포인트라고 첫 번째 점을 다시 바꾸어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 그리고 교차점 클릭, 세컨드 포인트 교차점 클릭.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원한 만큼 트림할 수 브레이크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브레이크 먼저 선택을 해요. 일단 그냥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선택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을 나누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 일단 먼저 브레이크할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교차점 한번 클릭, 다시 한번 교차점 클릭. 교차점을 두 번 클릭한 거죠. 같은 자리를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선이 같은 자리가 끊어집니다. 이걸 한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브레이크 선택,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누르고 교차점 클릭, 다시 한번 교차점 클릭. 그러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가 나오죠. 한전 브레이크입니다.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전 브레이크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얘네들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하시면 이렇게 교차점, 퍼스트 포인트, 교차점, 교차점. 그러면 이제 끊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익스플로드입니다.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폴리곤도 그려봤습니다. 얘네들은 폴리선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스플로드는 분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 지우개 아래 분해 명령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단축키는 X고요. 선택하고 그냥 엔터. 그러면 선이 이와 같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되는 거예요.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선이 다 분해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분해된 걸 다시 연결하려면 뭐 쓰면 돼요? 조인이요. 조인.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다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디바이드 매주어를 할 건데, 얘를 하기 전에 먼저 포인트하고 P타입 명령을 먼저 알아야 돼요. 포인트하고 P타입 명령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먼저 해봅니다. 포인트 클릭. 끝났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돼요. 포인트 명령어하고 클릭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타입.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아마 없을 거예요.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직접 쓰셔야 됩니다. P타입. 이렇게요. P타입.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클릭하고 OK. 그러면 포인트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 포인트의 모양이죠. 점의 모양입니다. P타입. 그래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포인트의 모양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의 모양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한번 바꿔보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PD 사이즈, P타입에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 set size relative to screen 화면의 5%란 뜻입니다. 근데 예를 놓으면 absolute unit 절대 단위, 즉 오토캐드가 지닌 절대 단위를 씁니다. 즉 5유니트, 다시 말하면 지금 밀리미터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유니트가 아니고 5mm가 돼 버립니다. 이 포인트의 크기를 5mm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set size relative screen, 상대적인 5%, 화면에 상대적으로 5%인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요.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 화면 재생 명령을 써야 됩니다. 화면 재생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리젠입니다. 리젠이 있고 리드로우가 있는데 요즘은 리드로우를 안 써요. 리젠만 씁니다. 리젠이 화면 재생 명령어입니다. 이거 리드로우로 안 돼요. 이거 리드로우로 안 되고 리젠 해야만 크기가 바뀝니다. 리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드로우는 모니터상에 있는 것을 재생하는 겁니다. 모니터상에 있는 내용을 재생하는 거예요. 얘는 모니터의 버퍼, 그러니까 모니터에 메모리가 존재해요. 아주 소량의 메모리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메모리를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버퍼, 키보드 버퍼, 마우스 버퍼,
그 다음 프린터는 크니까 메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니터나 키보드나 이런데 아주 조그마한 메모리들이 존재해요. 우린 그걸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해요. 버퍼링 걸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메모리 속에 들어갔는데 메모리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메모리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 버퍼링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모니터 버퍼의 내용을 재생시키는 거고, 근데 얘는 메모리상의 내용을 재생해 버리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재계산하는 겁니다. 재계산하는 게 리젠이고, 얘는 재생하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재생하는 것. 리드로우와 리젠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리드로우는 모니터상에 있는 내용을 재생하는 거고, 리젠은 메모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재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젠 계속 누르면 컴퓨터 느려집니다. 왜요? 계속 계산하라고 시킨 거니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리젠. 그러면 재계산돼서 이렇게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오스냅이 나와요. 노드라는 오스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을 건데 오스냅이 안 걸리죠? 오스냅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센터 오스냅 써볼까요? 센터 안 들어가요. 다시 인터섹션 안 잡혀요. 그럼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되나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점의 모양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점에는 면적이 있나요? 점에는 크기가 있나요? 점에는 모양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점은 모양도 없고 면적도 없고 크기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바로 이 그림에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또 둥둥 떠다니죠. 부표의 역할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죠. 부표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표 밑에 그물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부표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 표식 밑에 뭔가가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부표와 같은 겁니다. 기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냅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되냐면 노드라는 오스냅을 쓰셔야 됩니다. 노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점을 찾는 오스냅이 노드입니다. 노드가 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점을 찾는 오스냅이, 그러니까 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노드.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연결해 보시죠. 오스냅을 하나 또 찾아주는 게, 점을 찾는 오스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earest라는 오스냅입니다. 근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 nearest, 근처점, 이런 식으로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란 뜻이에요. 모든 점. 이런 식으로 오스냅이 찾아지는데,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스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입니다. 노드하고 니어레스트하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피자를 보면 피자에 6조각 나눠주세요, 뭐 8조각 나눠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디바이드입니다.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크기하고는 상관없고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똑같은 조각으로 나누는 건 디바이드고, 메주어가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100mm씩 잘라주세요, 200mm씩 잘라주세요. 이건 메주어입니다. 자,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얘를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봤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여기 있어요. 디바이드, 메주어. 디바이드, 메주어. 자, 디바이드입니다. 객체를 선택하래요. 그랬더니 선택했더니 엔터 넘버 오브 세그먼트 몇 조각을 나눌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6조각이요. 근데 뭐가 들어갔나요? 포인트요. 디바이드랑 메주어는 오브젝트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등분되는 자리에 포인트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원래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포인트를 못 다루면, 그러니까 P타입을 모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못 쓰는 거죠. 이렇게요. 똑같은 크기로 조각이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주어, 자, 클릭해 줍니다. 제가 여길 클릭했어요. 왼쪽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잘라나갈 겁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나갈 거예요. 선택을 하면 length of segment, 세그먼트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저는 100mm요. 이렇게요. 100mm, 나머지 짜투리. 이게 메주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회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조회 명령이라고 해요. 조회한다는 거죠. dist라는 명령, 이 dist는 distance의 약자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distance,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가 계산되고 각도가 계산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stance는 이게 끝이에요. dist,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거리와 각도가 계산되어진다. 이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는 소수점 4자리죠. 근데 각도는 정확하게 38도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38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감춰놨거든요.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명령어가 이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유닛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단위요. 도면의 단위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유닛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바로 이 윗부분 보시면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오죠. 디시멀, 십진법이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되어 있어요? 4자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앵글은요, 디시멀인데 소수점 몇 자리예요? 소수점이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점 2자리, 거리도 2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자, 거리 보이시죠? 그 다음 각도, 소수점 자리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거리도 소수점 2자리로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를 측정할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면 여기가 0도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여기가 0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디스턴스. 자, 이렇게 쟀을 때 각도가 37.68도. 이 거꾸로 재면 217.68도. 이해되셨나요? 클릭하는 위치를 0도의 방향을 체크해서 각도가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계산기네요. 계산기가 2개예요. 캘큘레이터가 2개입니다.
C가 붙어 있는 컬큘레이터가 있고 없는 컬큘레이터가 있고. 자, 그냥 CAL까지 쓰고 엔터 치면 커맨드 라인에다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럼 14가 나오네요. CALC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가 뜹니다. 4 더하기가 어디 갔을까요? 더하기 5 곱하기 2는 14. 이렇게 계산기가 뜨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이용해서 작업하실 분들은 계산기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F2 키는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렉탱글 1000,1000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1000,1000입니다. 반지름 500입니다. 제가 설명할 명령어가 에어리아입니다. 면적이요. 면적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면적 명령어는 많이 중요합니다. 단축키가 AA입니다. 쓰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 메저를 보시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디스턴스, 거리 측정하는 거, 반지름 측정하는 거, 각도 측정하는 거, 면적 측정하는 거, 그 다음 볼륨, 최적입니다. 최적이에요. 자, 에어리아. 그러면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객체를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점을 찍거나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면적을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 즉 점을 찍어 달라는 거죠.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그리고 엔터. 면적 계산되어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에어리아. 그 다음에 자, 이 원은 어떤가요? 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건 어떨까요? 서클, 반지름, 아니다. 네, 이런 경우 서클, 여긴 반지름 500. 아이고, 500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200. 여기는 300. 여기는 400. 여긴 100. 100, 200, 300, 400이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 중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연결하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인이요. 자, 보세요. 바로 여기 조인.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언제 했었냐면 어레이 할 때 설명드렸었어요. 경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하나로 연결합니다 라고. 자, 조인. 얘네들을 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네. 면적, 둘레, 계산 끝났네요. 이해되셨나요? 복잡한 도형은 그냥 다 조인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든 다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보죠. 얘와 얘의 면적을 합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합산되어진 면적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합산 면적이에요. 자, 에어리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add가 있고 서브트랙트가 있죠. add는 더하기고 서브트랙트는 빼기란 뜻입니다. add 에어리아는 면적 더하기란 뜻이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면적 빼기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add 에어리아는 면적을 계속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add 에어리아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든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똑같아요.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점을 찍거나 객체를 선택하거나. 자, 제가 면적 더하기를 눌렀습니다. 왜요? 면적을 3개를 더할 거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뜹니다. 퍼스트 코너 포인트, 점을 찍어서 면적 계산하실래요? 오브젝트, 객체 선택해서 면적 계산하실래요? 서브트랙트. 지금 add 모드잖아요. 더하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상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로 하나, 둘, 셋, 다 선택됐네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토탈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전체 면적을 구해 보시죠. 자, 이번엔 뭐냐면 면적 빼기를 실행할 겁니다. 근데 면적 빼기를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체 면적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빼기 면적으로 바꾸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에어리아, 그 다음에 add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면적을 다 계산해요. 엔터. 그러면 여기 빼기 면적 있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토탈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add 에어리아로 전체 면적을 계산 후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바꾼 뒤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여지껏 계산했던 면적을 계산했잖아요.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단위죠. 그죠? 우리가 여지껏 계산했던 단위는, 즉 얘의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떤 걸 쓰나요? 미터 제곱을 쓰죠. 네. 1 미터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자, 다시 볼까요? 1미터는 1000mm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꾸 천단위 자릿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 6개를 빼시면 돼요. 순서대로 공 6개 빼시면 1미터 제곱이 됩니다. 요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게 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해보죠. 그러면 얘는 1.5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공 3개를 그러니까 천단위 자릿수를 붙여가지고 미터로, 그러니까 미터 제곱으로 환산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면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벽돌을 쌓을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팀장님이 야, 내일 여기 조적, 그러니까 벽돌 쌓을 거야. 벽돌 주문해 놓고 가.
근데 몇 장 주문할지는 얘기 안 해줘요. 그냥 그러고 가요. 그럼 여기에 벽돌이 몇 장 들어갈지 우리가 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일을 깔 거예요. 야, 내일 타일 깔 거니까 타일 주문해 놓고 가. 그러면 여기 타일이 몇 장 들어가는지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적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멘트의 양이라든지 모래의 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아주 복잡해지겠죠. 근데 뭐 이런 타일이라든지 이런 벽돌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기본이죠. 이건 간단해요. 자, 이렇게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자재의 수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바닥에다가 타일을 깔 거예요. 그럼 바닥 전체의 면적 나누기 타일 한 장의 면적. 그러면 타일 개수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 전체의 면적에 벽돌의 한 장의 면적. 그러면 벽돌의 개수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자재 계산하는, 그러니까 자재 수량 계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초보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면적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면적이 나오고 자재 수량이 나오면 그러면 단가가 나오겠죠. 여기에다 인건비 곱하고 자재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마진 곱하고 그러면 견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라는 단위가 있어요. 한자, 두자, 그죠? 그리고 1피트, 그 다음 1인치. 현장에 나가면 한자, 두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인치도 종종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인치는 어디 쓰냐면 각재예요. 각재. 우리가 흔히 각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각재가 씁니다. 예를 들어서 2x, 2x4, 2x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각재의 크기인데 2x면 2인치 by 2인치란 뜻이에요. 2x4 그러면 2인치에 4인치란 뜻이고 2x6면 2인치에 6인치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저 인치 같은 경우는 각재에서 주로 써요. 그래서 2x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인치에 2인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1과 2분의 1인치입니다. 크기가 0.5인치가 날아가요. 왜 날아가냐면 자재가 가지고 있는, 즉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말라요. 기본 우리가 가공할 때 한 19% 정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수분이 19% 정도 남아있는 자재를 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그리고 이제 자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조금 날아가요. 그래서 1과 2분의 1인치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2x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자라는 단위도 나오죠. 자, 피트. 한자, 두자 주로 어디서 쓰냐면 목재를 다루는 데서 한자, 두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판집에 가잖아요. 합판집에 가면 3자, 6자짜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두께부터 얘기해요. 뭐 9T 주세요, 12T 주세요, 6T 주세요, 3T 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가 나오는데 뭐 3자, 6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한 자는 도대체 크기가 얼마일까요? 한 자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 아래 피트도 있죠. 1피트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자는 한 뺨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 자는 한 뺨이에요. 여러분 한 뺨 어느 정도 되죠? 대략 20cm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근데 저기서 말하는 한자는요, 조금 더 커요. 30.3 cm. 30.3c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커요. 아주 먼 옛날에는 한자가 대략 15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래서 대략 20cm까지 커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도량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30.3cm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그러면 대부분 다 30.3 이렇게 안 하고 그냥 3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세자 그러면 3, 3, 9, 90cm. 여섯자 그러면 3, 6, 18, 1800mm. 이해되셨나요? 180cm. 이렇게요. 그럼 피트는 얼마일까요? 피트는요, 발바닥 하나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이 발바닥이 푸트잖아요. FOT. 네.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피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30.48cm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12인 그러니까 1인치 곱하기 12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인치 곱하기 12가 1피트가 됩니다. 1인치는요 2.54cm입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두들겨 볼까요? 2.54 곱하기 12 30.48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치는 각지에서 쓰고 자는 목재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유리집에서도 자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단위를 사용해요. 유리집에서도.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저희 애기들이 어렸을 때, 아주 애기들이 저희 집에 애들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어항, 물고기 잡아다가 그 어항을 했었거든요. 물고기를 키웠는데 이제 욕심이 처음에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어항. 근데 이제 물때가 자꾸 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유리 어항. 근데 조금 좋은 거 튼튼한 게 이제 갖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자반 어항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도대체 자반 어항이 뭘까 그랬어요. 한자 반 어항이에요. 한자 반 어항. 그래서 자반 어항이라고 합니다. 45cm짜리요. 45, 45, 45. 저희 집에 자반 큐빅 어항이 있어요. 되게 튼튼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리집에서도 자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 단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중에 평 단위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죠? 한 평, 두 평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집 얘기할 때 집에서는 평 단위를 이야기하죠. 그럼 한 평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3.3 미터 제곱이죠. 그죠?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그럼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3.3 미터 제곱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크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3 미터 제곱을 루트로 씌워봤습니다. 1.8m에 1.8m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평이라는 단위가 우리 옛날 단위잖아요. 그죠? 자 단위를 써야 돼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평 단위도 아직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해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배, 루베, 현장 가면 이런 단위도 써요.
처음에 가면 헤베 르베 그러면 아주 미쳐요. 도대체 저건 뭐야? 일본 말입니다. 헤베는 입방미, 한자로 입방미고, 평방미고, 르베는 입방미라고 합니다. 저 끝에 미자가 쌀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도 아니고, 그죠? 평방미, 입방미. 저 어렸을 때는 평방, 입방 이렇게 썼어요. 이 평방이라는 게 면적을 뜻합니다. 얘는 부피예요, 부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베는 미터 제곱을 뜻하는 단어고 르베는 미터 세제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헤이베라는 입방미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헤이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평방미가 헤이베, 그 다음에 입방미가 류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르베, 헤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뭐 여기 5m 제곱이야 라고 하면 5르베, 5헤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터 제곱으로. 근데 르베를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딱 한 군데 봤습니다. 레미콘이요. 레미콘 차 부를 때 르베 단위를 써요. 시멘트잖아요. 시멘트 개소오잖아요. 그 키로로 얘기 안 하고 르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한 차가 최대 6루베를 실을 수 있나 그래요. 최대. 그래서 오늘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해서 오늘 여기 현장 어딘데 6루베 보내주세요. 10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레미콘 차가 와요. 특히 이 시멘트는 지역 거점으로 움직입니다. 전국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역 거점으로 움직여요. 시멘트 회사가. 그러니까 그 지역 거점에 시멘트 회사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시멘트를 개서 그리고 날라줍니다.